이 시간은 주택법입니다. 기본서 페이지 666, 이상하다 번호가 666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주택법을 지난달에 주택법을 하고 이걸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전 순간 다 한지 알고 진도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졌해가지고 뒤늦게 하는 겁니다. 제 3장 주택의 공급 1절 주택의 공급 일반. 먼저 보시면 주택의 공급을 보시면 당연히 공급 누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하겠죠, 그죠? 예. 당연히 자, 여기는 건축주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책 보세요. 1번 사업주체 가로 안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사업계획 승인 대상 호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다 포함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뭐 한다고? 예를 들어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자,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습니까? 승인 중요하죠. 자, 승인 받고요. 대신에 복리시설은 얘는 뭐죠? 얘는 신고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승인 받아라 하지만 복리시설은 신고해라.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X.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하지 않는다. 공공은 다 안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것이 1번에 1번. 공공은 특히 우리 국가, 지자체 등등 많이 있죠. 토종 등등. 2번에 쌍가로 2번 보겠습니다. 1번은 읽어주시고요. 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동그라미 했어요. 요거 빼놓고죠. 요걸 싹 빼버리고 조명기구 등을 이렇게 나면 안 됩니다. 요거를 빼고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요거는 보니까 뭐 벽 지는 것들은 가격을 따로 할 필요 없지만 요거 빼놓고 나머지들은 하라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참고하기는 읽어주시고요. 공공시행자를 말하는 거니까요. 2번 견본주택의 마감재 등 목록표 등 제출입니다. 1번 사업주체가 여기서 사업주체가 승인을 받고자 할 때 그 얘기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면 자, 두 번째 줄 끝에 줄 보세요.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규격 성능 및 시제를 적은 목록표와 또 있죠.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라. 아시겠죠?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 등등등과 동영상 촬영이죠. 영상물을 같이 제출해라. 그런데 거기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보니까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토지공, 지방공사 즉 공공시행자들 그죠? 일대는 언제 하느냐? 얘네들은 승인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가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는 쉽게 말하면 등록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만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는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신고도 안 하기 때문에 언제 한다고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제출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넘깁니다. 보지 마시고요. 보고 싶다 그러면 잠 안 올 때 보세요. 670페이지 바로 피세요.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자,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들, 국민들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폐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1번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1번 적용주택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줄 것이에요. 맨 끝에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그럼 분양가격대로 하겠죠. 평당 분양가가 800이다. 800만 원 이하로 해라. 800을 하겠죠. 싸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정해지면 이것을 지켜라 그 얘기죠. 크게 1번 뭡니까? 1번은 뭐요? 공공택지. 2번은 뭡니까? 한마디로 민간택지입니다. 민간택지죠. 그래서 공공택지. 2번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저는 민간택지 쓰지만은 시험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나옵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하지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편하죠. 민간택지인데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100% 전부 다 적용하고요. 민간택지는 국장이 일부 정합니다. 그 지정하는 곳 안에서만 전부 다 안 되잖아요. 그죠? 민간택지 나오죠. 국장이 심의 거쳐. 그죠?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공공택지는 전부 다, 민간택지는 국장이 심의 거쳐서 지정한 곳 안에서만 건설되는 주택. 그렇죠? 예, 나머지는 빼고요. 적용 제외 무슨 얘기입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아예 적용 배제.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읽으세요. 중요합니다. 별표.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 여러분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자도 지정하지 않지요. 기억납니까? 난다 그러면 일단 나도 그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그죠? 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맨 앞에 용호정의 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펴보세요. 맨 앞에 용호정의 파트에 그거 말고 주택법에 주택법 용어정의. 주택법 용어정의. 찾아봐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 옆에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게 하나 있죠. 뭐죠?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옆에 또 적어줘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같이 이제 몰아서 해야 돼요. 공부할 때. 감리자 지정 X, 분양가 상한제 적용 X 하면 되겠죠. 자, 다시 갑니다. 2번 줄 그세요.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까지만 했어요. 근데 2번 지문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나가서도 안 냅니다. 왜? 너무 길어. 아시겠죠? 자, 만약에 저를 보세요. 만약에 2번 지문을 만약에 시험에 낸다. 그러면 5개 지문 중 하나의 지문이 나오는 문장 보세요.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길어봤자 한 줄 반이에요. 그죠? 두 번째, 다 해줘야 돼.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 된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체로서 경제 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훔쳐 안내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뭐가 있는가는 우리가 좀 알고는 가자. 그래서 1번하고 3번만 계속 나옵니다. 왜? 간단하거든요. 3번 관광진흥법상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50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요. 50층 이상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50층이 안 되는데 높이가 150m 이상이면 돼요. 어디에서? 관광특구에서. 포인트가 뭐냐? 관광특구 50층 150m 이겁니다. 시작. 관광특구 50층 150m. 한 번 더 시작. 관광특구 50층 150m. 요 이상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예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격의 구성. 자, 가격은 당연하죠. 땅값 플러스 건물값이에요. 그렇죠? 예, 뭐라고요? 땅값 플러스 건물값. 그러니까 택지비, 이거를 좀 전문용어로 하면은 택지비와 건축비죠.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다 그 얘기죠. 이럴 때 그러면 또, 자, 건축비는요, 자, 들어보세요. 건축비는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지었나, 그죠? 광주서 건물 짓나 큰 차이 없어요. 그죠? 예. 벽에다가 금을 쳐버리지 않는 이상은 똑같아.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나 택지비에서 차이가 나죠. 택지비에서. 그죠? 예. 그럼 택지비 나와. 택지비. 마지막 줄.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택지비는 이때도 공공택지일 때와 민간택지가 달라요. 이럴 때 택지비 먼저 여기 요거 택지비 공공택지일 때 하고, 두 번째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택지의 공급 가격 뭐라고요? 공급 가격에다가 플러스 국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러니까 그냥 국령 끝 됐습니다. 여기에 정하는 것, 그죠? 국령 요거고요. 2번 민간 택지는 밑에 감정평가한 가액 플러스 국령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에다가 플러스 국령이다 그 말이죠. 국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뭐라고요? 저를 봐요. 공공택지는 뭐요? 공급가격 플러스 국령. 그러니까 공짜니까 그죠? 공급. 민간감정. 아시겠죠? 민간감정 가격. 발음을 좀 애매하게 해야 돼, 애매하게. 영어도 아는 것이, 한국말도 아는 것이 애매하게. 그죠? 두 개만 좀 이렇게 좀 구분시켜 주시고요. 요게 택지비라면, 자, 건축비는 뭐냐? 건축비. 얘도 같은 맥락입니다, 얘도. 자, 건축비는, 자, 건축비. 똑같죠? 쌍가루 4번. 건축비는 국장형을 고시하는 건축비. 뭐죠?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얘는. 그래서. 저를 봐요. 그러니까 건축비 같은 경우는 얘기잖아요. 공공이나 민간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건물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본형 건축비. 우리가 차 사면은 가장 먼저 뭐죠? 기본형.
플러스 선택이잖아요. 그죠?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똑같이 국영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아시겠죠? 얘도 플러스 국영. 국영. 그런데 밑에 보니까요. 이 경우에 기본형 건축비는 분명히 얘는요. 얘가 누구 한다고 원래는 얘가요? 국장이. 그러잖아요. 위에 국장이 정하는데 밑에 시군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시군구청장이. 알겠죠? 국장이 정하지만 시군구가 따로 정했다면 그걸로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공공, 그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면 공공하지 말고요. 원칙을 해요. 원칙. 1. 원칙 합시다. 원칙. 원칙은 국장이 정하는 기본형 플러스 국령. 그 예외는 똑같은데 얘는 기본형 건축비를 누가? 시군구가 플러스 국령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2번 분양가격 공시의무. 분양가가 평당 얼마다? 그럼 당연히 공시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것도 모르고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 1번 공공택지는 바로 누가 한다고요? 사업주체가 합니다. 거기요. 자, 줄 보세요. 사업주체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나오죠. 반드시 마지막 줄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택지 누가 한다고요? 여기다 할게요. 얘는 바로 사업주체가 하고 공시. 얘는 달라요. 누가 하죠? 얘는 시군구가예요. 공시. 왜 그럴까요?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하니까 지정권 국장이 분양가까지 공시하는 거는 좀 모양새 그래. 그러니까 행정청 중에서 가장 막내인 시군구를 시키는 겁니다. 네가 해라. 상관 2번 나오죠? 시군구청장이 민간택지에서 네 번째 줄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깁니다. 이제 먼저 분양가심사위원회 볼게요. 자, 저러고서 분양가격 공시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가. 그러니까 공시하는 자가 뭐합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 그러면 설치 운영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 네모하세요. 시도지사 X 주어를 시군구 빼고 시도를 바꿔냅니다. 무조건 시군구청장은 딱 보니까 민간택지임을 알 수 있다. 그죠? 예. 공공은 그냥 안 나오잖아요. 내용이 전부 다니까. 시군구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설치 시기에 시군구는 줄거세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은 승인권자는 60일 이내에 가타 여부 통보하잖아요. 이럴 때 신청하면은 얼마 이내에? 20일 이내에 30일 X. 시군군대 시도 X 20일인데 30일 X 20일 내에 바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 다만 공공시행자네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방공사가 사업할 때는 해당 기관의 장이 너희 하는 거는 장이 해라 그 말이죠. 3번 심의사항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건 가볍게 오세요. 잘 안 나옵니다. 어떤 거 하느냐? 1번하고 3번 정도는 동그라미 하시고 1번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사실 요즘은 보니까요, 아예 그걸 확장시켜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발코니가 왜 필요한가를. 그죠? 예. 그리고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왜 광화 유리가 있다는 것. 그죠? 유리. 그 주먹으로 때리면 잘 안 깨집니다. 물론 세게 때려 깨지겠지만, 하여튼 웬만하게 이렇게 부딪히면 안 깨집니다. 그 강화 유리가 왜 있는 겁니까? 안 깨지기 위해 있는 겁니까? 물론 안 깨져. 일단은 안 깨져. 누구는 깨지지만 난 안 깨져요. 왜 있는 겁니까? 화재 시에 또 유리로 해 있어야 불난 걸 알 거 아니에요. 꽉 막혀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화재 시에 거실 들어오는 불의 확산을 막는 거거든요. 용도가 그거예요. 딴 거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장해가지고 다 쓴다고 하면은 불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천장으로 그냥 훅 가기 때문에 사람 목숨도 훅 간단 말이냐.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건축법, 주택법 강의할 때, 여기 말고 실무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는, 그죠? 공과 과를 봐라. 정말 나한테 들어오는 이익과 또는 마이너스 분을 비교해가지고 진짜 플러스 분이 많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다. 나 그래 보거든요. 그럼 자, 발코니 확장해가지고 좋은 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요 안 나와요. 물어볼게요. 확장하면 좋은 거 뭐예요? 넓다. 또 뭐라고요? 얘기해봐요. 넓다 했잖아. 넓다. 넓게 쓴다. 자, 또 없어요. 넓게 쓴다. 뭐 하여튼 간에 기껏 나와봐도 두 가지 안 중이라니까요. 자, 안 좋은 점 얘기해볼까요? 안 좋은 점. 일단 그 부분은 난방이 되든 뭐든 안 돼 있으니까 춥겠죠. 그럼 반대로 난방을 갖추면은 따뜻하지만 그 비용, 추가 비용이 몇 천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만큼 설치함으로써 설치 비용 몇 천만 들어가고 난방비 더 들어가고, 여름에는 아무래면은 에어컨 틀어놓으면 넓으니까 또 전기세든 뭐든 더 들어가고, 또 화재 시에 그냥 바로 죽고.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점을 얘기하면 몇 가지 된다니까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넓게 써봤자 합치면 한 2평 되나? 3평도 안 되거든요. 또 뭐냐, 애들이 위험해요. 뛰어놀다가 그 난간, 그 그것도 약해요. 순간적으로 부셨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애들은. 그리고 주부들이 뭐 이거는 이제 발코니 확장하고는 별개인데 이불 털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불 털다가. 왜냐면 털다가 하다 보면은 바람 때문에 이게 날아가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거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뜯어지는 거예요. 중간적으로. 왜? 자기도 모르게 잡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불 잡으려다가 사람 목숨 잡아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이불은 밖에 나가서 그냥 복도에가 얼른 들어오면 되지 뭐, 알게 뭐야. 하여튼 간에 이건 내가 여담이고, 하여튼 확장하면은 단점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저도 과거에 한번,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파트 살 때 막 그 확장됐다가 막 더 비싸게 받아. 나 그랬습니다. 아, 나는 이런 집 원치 않는다. 원상복구 하면 내 살게 그랬어, 내가요. 절대 안 삽니다. 서너 평 넓게 쓰면 뭐 할 거냐고. 어차피 집구석에는 내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없는데. 항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살 때요, 정말입니다. 확장된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화재 안 나오면 좋지만 항상 예비하듯이 화재 시에는요,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또 작은 방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작은 방 있잖아요. 왜요? 조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확장된 집이 있다면 당장 집에 가서 원상복구 해요.
확장할 때 3,500. 원상복구할 때도 3,500. 에이, 팔 때는 못 받아. 그래서 다 짚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가 여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한가 여부. 그 다음에 3번 분양가격 공시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등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4번 심사의 구속력. 시군구는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줄 거세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심사하기 때문에요. 고가 제목 보시기 바라면 넘기세요. 나머지는 뭐 낸 적 없고요. 자, 다음 장 4번 보겠습니다. 674페이지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저를 봐요. 그러면 분명히 얘는 보나마나 공공택지요, 민간택지요? 민간택지죠. 공공 다 하니까 이러면 안 나와요. 아, 국장이, 저를 봐요. 국장이 심의 거쳐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국장이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민간택지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딱 보는 순간 일단은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장이죠. 주어. 나오죠, 그죠? 자, 동그라미 하세요. 국장. 했습니까? 왜냐면 이미 앞에서 배웠는데 이 국장을요 시도유산 또는 시군구 이렇게 바꾸면 또 헷갈려 해요. 당연히 국장인데도 불구하고 국장 시도지사 X 왜? 그렇게 바꿔냅니다. 국장은 민간택지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이거 국장은 민간택지에서 요걸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줄 거세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이것이 여러분 저를 봅니다. 투기 가열지구랑 내용이 흡사해요. 근데 투기 가열지구는 국장도 나오고 시도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국장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정권자가. 높은 지역까지 줄긋고요.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줄긋어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밑에 뭘 거쳐? 심의 거쳐. 국장이 심의 거쳐. 줄긋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어떠한 지역이냐? 1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 그죠? 소급하여 3개월간 뭐라고요? 3개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전보다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상승, 그 뜻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요 3개월 전과 지금이 10%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솔직히 아파트에 작년과 1년 대비해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특별한 게 없다면. 그러니까 3개월 전보다 10% 이상? 이건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이러한 지역 또 있죠. 2번은 뭐냐? 1번은 아파트 매매가라면 2번은 거래량. 3개월 전보다 지금이, 그죠?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뭐예요? 200% 이상 증가, 2배 이상, 2배. 3번, 또 3개월간, 공통점은 전부 3개월간 매매가 10%, 3개월간 거래량 200%,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초과. 이런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중 적용 대상 지역이다. 2번 절차. 1번 의견 정치.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면 적으세요.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라. 저를 봅니다. 하지만 의견 듣지만 시도지사는 지정권자는 아닙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이따 하겠지만 투기할 지구는 지정권자가 국장 또는 시도죠. 이때도 국장은 시도 의견 들어요. 이때의 시도는 동시에
지정권자면 지정권자. 그죠? 하지만 얘는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공고통보.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뭐하고요? 공고하고, 공고통보라며. 공고하고 맨 막내인 시군구에게 통보합니다. 해제. 국장은 줄 거예요. 국장밖에 안 나오죠. 국장은 필요 없어요. 이제 밑에 심의 거쳐 맨 끝에 해제해야 한다. 필요 없다면은 지정권자가 해제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죠. 해제 요청. 밑에 국장 밑에 그죠? 시도 시군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지정 후에 줄거세요.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국장에게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맥락은요, 투기가열지구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상가로 2번 해제 요청 받았어요. 얼마 이내에? 40일 내에. 거의 똑같죠, 그죠? 40일 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규제인데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자, 1번 금지행위 줄 겁니다.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입니다. 일단은 주택과 대지는 줄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자, 줄거서요.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줄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부터 또 있습니다. 플러스 60일까지. 60일까지는 요 기간 안에는 앞으로 내가 분양받을 아파트인데 그 분양받을 사람의 동의 없이 줄 거예요. 밑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그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에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위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 만약에 건설하는 자가 주택조합이라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입니다. 사업계획 요거요. 그리고 얘는요, 다른 말로 하면 입주 가능일이랑 같습니다. 입주 가능일. 이걸 내가 왜 강조하느냐? 요 하나가 한 문제가 나와. 한 문제. 다음 맞는 거 물어본다는 얘기야. 요거만 물어봐. 요거만. 그래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어떤 거냐? 1번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당연하죠. 앞으로 내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1차, 2차, 3차 등등 내고 잔금 치르면 내 건데 내 허락 없이, 내 동의 없이 담보를 설정한다? 을구에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두 번째 또 있죠. 전세권, 지상권. 그 다음에 등기되는 줄거세요. 부동산 임차권 안에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등기되는. 왜? 등기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전세권 이런 것들은요, 그런 말 없어도 등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쓰는 겁니다. 당연히 등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되는 임차권, 그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설정하면 안 된다 그 뜻이고요. 3번은 더 웃기죠, 그죠? 매매 직인의 등 방법으로 처분한다. 앞은 내 집인데 나도 모르게 처분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맞죠? 이런 행위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의가 떨어지면 해라 그 얘기예요. 예외. 다음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어떤 거냐? 1번의 끝에 융자 동그라미.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융자. 2번도 일단 융자. 융자 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3억이다. 난 돈이 현재 아무 따져봐도 2억밖에 없다. 그럼 1억에 대해서 융자 받는다. 그러면 시행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특별 은행과 연결해 가지고 뭐 무이자 몇 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융자 받는 거는 그죠? 선택사항이잖아요. 돈 있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돈 없으면 해당하는 만큼 융자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융자 받아가지고 그럼 그 얼굴에 나중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동의를 받아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은 맨 끝에 사업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왜 망해가지고 아니 망했습니다. 등록해가지고 사업 주체를 바꾸는 문제는 오히려 빨리 변경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일일이 물어보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융자 변경 요거는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따라합니다. 융자 변경. 따라합니다. 융자 변경. 요거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3번 부기등기 의무 전환 결정 등 제한할 때 줄 거예요. 맨 끝에 줄 거예요.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자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이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밑에 보세요. 줄 거예요. 국가, 지자체, 토지공, 공공기관, 그죠? 여기에 대지가 사업 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첫 번째 뭡니까? 국가 등등의 공공 사업 주체인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아예 사업 주체의 땅이 아닌 경우. 이럴 때는 부기등기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 공공시행자 믿어? 안 해요. 그 뜻입니다. 이럴 때 2번 언제 하느냐? 주택건설 대지 동그라미 했어요.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마지막 줄. 그 다음에 건설된 주택 동그라미. 주택은 최초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합니다. 3번 효과 줄 겁니다. 부기 등기일 이후. 이후까지만 줄 거세요. 하지 말라고 부기 등기가 했는데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해당 대지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등등 했다. 그때는 뭐라고요? 무효다. 다만 사업 주체의 경영 부실로 입주 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은 유효하다. 말소 제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거세요. 부기 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다. 당연한 말씀이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지나면, 들어보세요. 여기 60일까지 안 하는 거니까 여기 지나면은 일단 다 풀리는 거잖아요. 지나면은 그때는 말소할 수가 있다. 60일까지니까 같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맨 밑에 있죠? 4번 하지 말고요. 맨 밑에 사용 검사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